네, 오늘은 글쓰기, 말하기, 독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말을 잘하려면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글쓰기는 왜 또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 독서에 대해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실제로 말하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정말 내가 말을 잘하려면 글쓰기와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스피치는 기교로 나오지 않는다. 이 내가 어떤 독서를 하고 어떤 글쓰기를 했느냐 그 결과가 스피치로 나오는 것이지 이 말장난으로 이 스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와 글쓰기, 독서 관계를 이렇게 보면 스피치, 글쓰기, 독서는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영역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의 사고라는 것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말하기 형태로 나오는데요. 스피치의 절대 전제 조건으로 저는 글쓰기와 독서다. 자, 이 독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이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독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에 표시한다. 두 번째, 텍스트로 옮겨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각을 직접 말과 글로 내뱉어보지 않으면 말하기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는다는 거. 독서, 네, 그렇죠. 바로 이 독서만 해서는 안 되고 독서하되 내가 체크 포인트를 두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자,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말하기는 쇼처럼 조금의 기교를 부리면서 강하고 약하고 또 때로는 아주 다정하게 또 때로는 엄격하게 이런 쇼적인 요소가 잠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말하기인데요. 그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저는 조금 표로 만들었지만 이 표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지식, 정보를 얻습니다. 이걸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스피치를 통해서 나옵니다. 맞으면 독서와 글쓰기는 스피치의 전제 조건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이 좋아지고요. 표현력도 좋아집니다. 독서 안 된 사람들은 글쓰기가 안 돼요. 자, 독서가 1단계라면 그 다음 글쓰기가 2단계, 말로 나오는 것이 3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논리적 사고, 그것도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꼭 책이나 아니면 저널이나 아니면 아티클 같은 걸 읽어보면서 그걸 내가 뺏겨서 보거나 아니면 내가 흉내내 보거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스피치 구성.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소개를 한다. 아니면 어디 앞에서 강연을 한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뺄 것인지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정리가 글쓰기고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것이 이런저런 데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렇게 해서 스피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가 주는 장점, 글쓰기가 주는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내 스피치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이 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를 위한 독서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흥미 분야를 찾아서 독서를 저는 두 번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 번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내용 중에 아주 마음에 들거나 인상적인 것을 표시해 두라 그랬죠. 두 번째 읽을 때는 표시한 것을 내 메모지에 인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독서한 내용을 토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징기스칸 이 영상을 하나 보면서 간단하게 아주 재밌게 얘기를 정리했어요. 징기스칸은 왜 고려를 놔뒀을까? 몽골 제국은 정복한 나라는 모조리 쓸어버리고 직접 통치했으며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죠. 고려를 놔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몽골군의 전술이 고려에 잘 안 먹히는 측면이 있었죠. 몽골의 기마사술,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화살이 하늘을 뒤덮고 날아가 적진을 초토화합니다. 고려는 산과 논 때문에 말의 기동성을 달리기 어렵고 한성에 들어가 방어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공성전과 몸싸움을 해야 했죠. 둘째,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도 한몫했습니다. 몽골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금나라와 남송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저항하는 고려만 붙들고 있기 어려웠죠. 셋째, 고려의 줄타기 외교는 전부터 알아주었죠. 고종 네. 자, 징기스칸 얘기지만 우리가 징기스칸 전체를 읽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토막을 내가지고 왜 고려를 완전 정복하지 않았던가 이야기. 예를 들면 징기스칸 리더십을 키운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징기스칸을 만든 세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토막을 내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 징기스칸에 대한 후세 평가는 누구는 정복자라고 그러고 피의 정복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위대한 정복자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후세의 평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말하자면 책을 한 권 읽었다 하더라도 책 한 권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 읽은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또 징기스칸 책을 세 권짜리 읽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방식을 택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글쓰기도 훈련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법은요. 1단계가 요약하기, 서머라이징 하는 것이죠. 내용 줄거리 요약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때 1단계 요약할 때 가급적 OWEH에 따라서 쓰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OWEH가 이 summarizing, 이 요약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오래된 이 단편 소설이니까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광고까지 보면. 벌써 며칠째다. 소녀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물속을 빤히 들여보기도 하면서 물장난을 친다. 나는 그 분홍 스웨터를 입은 흰 피부의 소녀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녀가 하얀 조약돌을 하나 집어 내게 던졌다. 자, 여러분, 황순원의 소나기 교과서에 나왔던 아슬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단편 소설을 읽고 난 뒤에 내가 정리를 해보면 길게 정리 안 해도 되죠. 언제? 1950년대 우리 전쟁 전 직후에 어디서 한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서 누가 윤초신의 정소녀와 소녀가 왜, 무엇을, 소나기를 맞아서 산을 갔다가 그런 식으로 OW1H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요약하기를 먼저 해봅니다. 어떤 책을 읽든 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러면 책을 읽은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더라. 적어도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쟁점 있는 글쓰기입니다. 서머라이징, 단순히 요약 차원을 떠나서 그 다음에는 쟁점 있는 글쓰기인데요. 찬성과 반대가 있는 이슈를 잡아서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형제들은 존속시켜야 되는가, 폐지시켜야 되는가, 찬반이 있죠. 또 다른 예, 맹수와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될 수도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짧습니다.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장점 있는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실화. 사자 크리스티앙 이야기. 1969년 호주 출신의 두 청년종과 앤서니는 영국을 여행하던 중 런던의 헤로백화점에서 팔고 있던 6개월 된 아기 사자를 분양받아 키우기로 했어요. 그들은 아기 사자에게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답니다. 1년 후 그들은 고민 끝에 크리스티앙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야생 적응 훈련을 잘 마친 크리스티앙은 아프리카 케냐의 코라 국립공원에 보내집니다. 1년 후 크리스티앙이 너무 보고 싶었던 존과 앤서니는 야생으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수를 만나러 떠나는 그들을 만류했지만 크리스티앙은 두 청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와 존과 앤서니에게 안겨 기쁨의 울부짖음과 함께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해요. 이들의 감동적인 재회는 맹수와 인간 사이에도 사랑과 우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맹수와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저걸 이제 보고 난 뒤에 이걸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맹수와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씁니다. 예, 될 수 있다고 쓸 수도 있고 될 수 없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저것이
일반화시키기는 위험이 많죠. 왜냐하면 맹수는 인간과 소통도 잘 안 되고, 맹수는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거 외에 맹수를 돌보던 사육사를 곰이 물어서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비디오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맹수와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저런 비디오가 보여주듯이 몇 개의 전제 조건, 몇 개의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맹수도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저런 창문성과 반대를 통해서 글을 써보면 글쓰기가 굉장히 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3단계는 시사 뉴스를 보고 감상문 혹은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성수 변호사가 추적 검찰 특활비 해가지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대체 뭘 숨기고 싶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응 각 부서 사용 특활비 정보 비공개 법원 추가 정보 공개 소송서 비공개는 위법. 말 자체가 벌써 어렵죠. 여기서 벌써 대검찰, 검찰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특활비가 뭔지 정보공개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어휘들, 단어들을 알고 난 뒤에 이 뉴스를 쫙 보고 나면 이 뉴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전문 용어라든가 찾아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 나름의 비평문을 또 써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 용어라든가 법률 용어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3단계가 이제 되면 여러분들 글쓰기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스피치는 독서와 글쓰기의 산물입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이나 논리력, 정보력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달력을 좀 보태는 거죠. 목소리나 제스처, 표정, 조금의 쇼맨십 이런 게 들어가면 뛰어난 스피치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